유니콘팜 2탄. 2020년 12월 민주당 초재선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1기가 있었습니다. 1기는 약간 시동 걸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강훈식은 있었습니다. 고민정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소영 있었습니다. 이 3명은 뭐 거의 확실하죠. 박상혁, 전재수도 사실 좀 그렇고 한준호, 유정주, 신현영, 장철민 1기도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이제 여야 합심 2기가 출범합니다. 유니콘팜 초당적 기구로 새 출발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니콘팜이 만들어져요.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이용, 김병욱,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 전재수, 정의용, 황보승 2기 유니콘팜입니다. 유니콘팜 1호 김한규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게 무엇이냐? 현행은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만 주민등록 처리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김한규가 이거를 느슨하게 풀어준 겁니다. 예외 사유를 신설했어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엄청나게 느슨하게 만들어져 버렸죠.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들을 확 낮춰주는 짓을 김한규가 한 것이다. 자, 약사회가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닥터나우를 기억해야 됩니다. 닥터나우. 개인정보 동의 과정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동의 과정만 있으면 다 취급할 수 있도록 김한규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닥터나우가 이걸로 이미 한 차례 혼쭐이 난 적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를 좀 보니까 닥터나우 있죠, 블루엔트 있죠, 올라케어 의료정보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수집 저장되지 않고 있었어.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걸로 갈 거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이 플랫폼들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 의료정보, 개인의 의료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맞춤형 광고도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 김성원, 강훈식, 권성동, 김한규, 박덕흠, 양정숙, 윤창현, 이소영, 이용, 장철민, 전용기까지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권성동하고 박덕흠하고 이용, 대표적인 윤핵관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은 그게 되는 놈들이다.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막스가리, 포장지 바꿔치기입니다. 원격 의료를 비대면 협진이라는 말로 바꿔치기 하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원격 의료라고 하면 의료 민영화가 바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비대면 협진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법안을 낸 겁니다. 꼼꼼하죠?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원격 의료는 의료 민영화의 스타트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지우자 이 작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원격 의료를 비대면 협진, 비대면 진료도 아니야. 비대면 협진, 최대한 긍정적인 단어를 짱구를 막 굴려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고 악의적이고 못된 놈들이라는 거죠. 원격 의료는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니까 비대면 협진이라는 말로 숨기자 이겁니다. 이 유니콘팜 멤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김남국 비오는 민주당 내 소수 의견일 뿐 전재수입니다. 열심히 방송 나가서 김남국 까고 있습니다. 유니콘팜 멤버들입니다. 이소영, 돈봉투 의혹, 조국 성비위 사건이요. 세 번째 민주당 신뢰상실 위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이소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닥터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과 미국 동행한 스타트업 논란. 민주당 닥터나우 왜 거기서 나와? 이 양반이 닥터나우의 대표. 윤석열과 함께 미국에 갑니다. 윤석열 미국 방문 경제사절단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가 왜 거기서 나오냐? 비대면 의료 허용 전초전으로 닥터나우가 방미단에 포함된 것이냐? 그러자 조 장관이 그렇지 않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스타트업이다. 윤석열의 방미 사절단 중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7곳 중 하나로 참여한다. 자, 윤석열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7곳이나 데리고 갔어요. 자, 같은 당 전해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 재진을 현재 한시적 허용인 130%에서 더 비싼 150%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외국 같은 경우 재진료를 올리지 않고 더 낮춘다. 지금 150% 수가를 준다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열어놓은 걸 재진에 한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문을 조금 열어두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가를 한시적으로 130%를 줬는데 이거를 더 올려줘. 재진이면 더 낮춰줘야 되잖아. 거기다가 비대면이면 더 낮춰야 되잖아. 이걸 더 올려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정부가 누굴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딱 감 잡히시죠? 2021년도 기사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두고 국감서 충돌. 복지부가 한시적인 허용에 따라 발생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두고 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한 격론이 이뤄졌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딱 열리자 여기를 치고 들어간 게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조건부로 적용된 만큼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예정인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서영석 의원이 장관에게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조치는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또 단계가 해제되면 법적으로 다시 금지되는가? 그동안 플랫폼 참여 기업들은 처방 조제 비대면 허용을 계속 바랄 텐데 대책이 있는가?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한시적으로 열었잖아. 이러면 이제 닫아야 되는데 이미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은 덩치를 막 키우고 있어. 엄청난 로비를 하겠지. 비대면 허용을 계속 바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지. 그런데 지금의 유니콘팜은 뭐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길을 더 열어주는 짓을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 완화 시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자, 이거 지금 종료해야죠. 코로나 엔데믹 선언했잖아. 그러면 비대면 진료 종료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종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김대엽 회장, 약사 측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 일반 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해야 함에도 그간 힘들게 막아온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처방전을 보완 없이 그린 파일로 전송하는 곳이 없다. 비대면 플랫폼이 오고 간 비급여 처방에 대해 심평원도 통계를 못 내는데 개인 업체가 정부도 가지지 못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 정보를 얘네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더 쉽게 가져가도록 김한규가 허들을 낮춰줬어요. 이러면 개인의 의료 정보가 이들에게 들어가고 이 정보는 삼성생명 같은 거대 보험 자본에게 아주 비싼 값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처방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통계를 못 내는데 이걸 기업이 갖게 된다 이겁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료 민영화의 스타트라는 겁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 얘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신현영이라는 인간은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특정 병의원과 약국과 이 플랫폼이 한 편을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자 이 인간이 뭐라고 해요? 암호화하겠다. 그리고 자구책을 만들겠다. 이게 뭔 소리야? 하나만 한 얘기 아닙니까? 자, 신현영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면서 수수료 0원으로 회원수 늘리고 독과점 우려도 있다. 닥터나우나 거대 벤처가 되면 갑질할 거냐 아니면 상생할 거냐 이런 질문이 어딨어. 갑질을 하지 상생하겠어? 자, 여기에 장 대표는 다음 달 서비스가 중단돼 망할까 걱정 중인 상황이다. 이거 망하게 했어요. 서비스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개발하고 다른 분도 수수료 부과하지 않은 것은 비대면 진료가 다른 배달앱과 다르다는 의지로 비대면 의료 디바이스 산업과 연관, 정부와 협력해 진행하겠다. 신현영은 배달의 민족처럼 독점한 다음에 상생할 거냐 갑질할 거냐 질문이 뭐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신현영도.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 배달앱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신현영은
긍정적 기능을 부각했다. 이런 겁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 하지만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민영화의 첫 단계라는 것. 신현영 의원 유니콘팜 1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닥터나우가 하는 짓을 또 들여다봅시다. 닥터나우 쿠팡 배민 출신 CTO CMO 영입. 우리는 배달앱과 다르다 해놓고 배민 출신 쿠팡 출신을 영입했다. 뭐 하자는 거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배송비 받는다. 제2 배달앱 되나? 닥터나우는 퀵배송 8,000원. 올라케어는 퀵배송 5,000원.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사용자 동의하에 환자의 진료 이력, 건강검진, 투약 이력, 예방 접종 이력,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 건강정보를 닥터콜 서비스와 연계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송승재 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그 주된 목표가 정부가 소유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공개 통합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민간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취임식 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어요. 이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곧 허용되나 네이버 카카오 전 대표 닥터나우 합류 2023년 1월 26일입니다. 닥터나우는요, 네이버 카카오 전 대표까지 합류를 시켜요. 이미 결정돼 있다 이거예요. 결정돼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국민의힘 있고 민주당 내에도 우리 편이 잔뜩 있으니까, 밀정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이거 현실화시키는 건 확정이다 이겁니다. 닥터나우에서 네이버 카카오 전 대표 어마어마한 연봉의 인물들을 영입을 한다. 쿠팡 배민 인물들을 엄청난 연봉을 주고 영입을 한다. 이거는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막아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났죠?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유는 민주당 내 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거 막으면 못해요. 이렇게까지 질러대지 못해. 윤석열 케어가 만들 의료 디스토피아 할 말 있습니다. 닥터나우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는 긴 역사가 있다. 장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어요.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인지 닥터나우의 직원인지 의심될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충분히 숙고하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 사안이다. 사설업체들 살리겠다고 무리한 시범사업까지 벌이려는 정부의 행태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식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배불리는 의료 민영화. 보건의료단체 연합은요, 의료판 배달의 민족 우려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다. 2023년 2월에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을 배불리는 의료 민영화에 불과하다. 영리 플랫폼 의료는 의료판 배달의 민족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밀어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성명을 내고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이 드러났다.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나가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플랫폼 민영화를 일관하게 우려해왔다. 우리나라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상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영리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 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 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 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 민영화로 귀결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 벽지마다, 의료 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 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 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 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의 원격 의료는 중단돼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원격 의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언제냐? 2023년 2월 21일에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의 원격으로 밀어주기는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간다. 플랫폼 밀어주기다. 이건 의료 민영화로 간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원격 의료. 그러니까 이 밀정놈들이 뭐 했다고요? 4월 4일에 원격 의료를 지우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야, 원격 의료하면 의료 민영화 얘기가 너무 나오네. 2월 달에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인간들 4월에 원격 의료를 이대면 협진이라는 말로 박스 갈아치기를 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스토리가 딱 잡히시죠? 이놈들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유니콘팜 놈들이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 띄워주고 있는 밀정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윤석열은요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했고 이건 인수위 시절부터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밀정놈들이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 거고요.